안녕하세요. 문득 생각나면 그리워지는 고향 같은 채널, 하지만 자주 가고 싶지는 않은 채널, 기즈모입니다. 기즈모 채널 구독은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온다는 분도 꽤 많다고 합니다. 거의 성묘 가는 거죠. 저는 두 번도 고맙긴 해요. 여러분의 조상이 된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가락전자의 사운드 이즈 MV6 스피커 리뷰입니다. 가락전자. 회사 이름이 참 직설적이죠. 기즈모처럼 직설적입니다. 마음에 드네요. 사운드 이즈 MV6는 처음 출시된 게 한 2년 됐는데요. 당시 이제 리뷰를 할까 하다가 건너뛰었어요. 뒷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하게 됐는데 왜 이제서야 리뷰를 하느냐, 이제 가락전자 측에서 기존 버전의 음질을 좀 더 보강한 새로운 튜닝 버전을 테스트를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가 리뷰를 결정했습니다. 소리가 아주 깔끔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여전히 출중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요소가 꽤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가락전자에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 제품을 3대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비용이나 제품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주 솔직하게 리뷰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락전자는 1977년 설립된 상업용 오디오 전문 업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용이라고 해서 소비자용 오디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B2B 오디오예요. 그런 걸 이제 주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방송용 장비나 이런 걸 컨설팅하고 제조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소비자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운드 이즈라는 지금 보이는 이 브랜드를 내놓고 첫 스피커 MB6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첫 제품인 만큼 완성도 있는 걸 바로 내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존 스피커를 OEM으로 특주를 해서 출시했는데, 다만 이 제품은 단순히 로고만 갈고 내놓은 제품이 아니고 디자인이나 유닛은 흡사하지만 앰프 세팅이나 DSP, 네트워크 세팅, 튜닝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를 오리지널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단시간에 그런 노하우를 따라잡기가 힘들죠. 특히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애플이나 삼성 모르겠고 애플도 중국에서 다 제조를 하는데, 만약 한국에서 설계를 하고 제작했다면 가격이 2배, 3배 더 비싸졌을 테고, 사운드이즈란 브랜드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소리 소문도 못 내고 사라졌겠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출시 가격은 44만 원으로 6.5인치 우퍼를 사용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퍼도 따로 판매 중인데 MB6 10입니다. MB10. MB10 가격은 30만 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리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6.5인치 우퍼를 사용한 제품답게 크기는 꽤 큰 편입니다. 무게는 양쪽 10.7kg이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전체가 화이트는 아니고 앞쪽 판넬 요것만 화이트예요. 앞쪽에 이렇게 화이트를 덧댄 디자인이 깔끔하고 부담 없어 보여서 저는 이제 하얀색을 선호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울림통은 일반적인 MDF고요. 모서리 부분은 유선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난 곳 없이 마감을 했어요. 자, 앞쪽 유닛은 트위터와 우퍼의 2웨이 구성이고요. 트위터에는 보호 그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전체 유닛 그릴은 없어요. 유닛 그릴이 있으면 중고역이 좀 감쇄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릴을 따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블루투스 기능 없고요.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따로 앰프는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을 바로 직결해 주면 됩니다. 자, 후면을 보면 유닛이 이제 스피커가 마스터 스피커 그리고 슬레이브 패시브 스피커로 나뉘어진 구성이고요. 한쪽에 전원이 들어가고 전원과 신호를 이 슬레이브 스피커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전원은 필요 없는데 이쪽에 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전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고급 모니터 스피커들은 양쪽이 똑같은 마스터 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통씩 팔죠. 이유는 있어요. 밸런스 때문인데 양쪽을 똑같이 구성해서 임피던스가 흐트러지거나 밸런스가 한쪽에 기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죠. 또 홀수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돈이 없을 땐 하나만 샀다가 돈 좀 벌면 또 하나. 3대를 이렇게 모니터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3대 살 때도 한 통씩 팔 때 유리하죠. 자, MB6는 비대칭 설계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다행히 밸런스가 잘 맞는 편입니다.
자, 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력 단자로 XLR 그리고 TRS, RCA 단자가 있는데요. XLR, TRS 단자는 노이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단자죠. 뭐 콘솔이나 오인페 연결용이고요. RCA는 TV나 턴테이블에 연결해주면 되죠. 자, 아웃풋 단자는 RCA 단자가 하나 더 있어서 서브우퍼와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잭도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 유선 헤드폰이나 이어폰 연결하면 되고요. 그 밖에 저역과 고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4dB 범위에서 조절해주는 EQ 스위치, 그리고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단자가 꽤 많고 구성이 풍부한 편인데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뭐 적지 않게 투입했어요. 40만 원대 이렇게 다양한 단자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가성비 칭찬이 많았던 스피커입니다.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D클래스 앰프를 기반으로 160W의 출력이고요. 50Hz에서 20kHz의 재생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주파수 범위도 넓습니다. 실제 음악을 들어봐도 꽤 깊은 저역을 표현해냅니다. 자, 이 스피커는 모니터 스피커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답게 음이 안정적이면서 고역부터 저역까지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들려주고 모든 음악 장르에서 무난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특히 빠른 음악이나 악기가 많이 나오는 대편성, 뭐 재즈 같은 장르도 깔끔하게 재생을 해줘요. 뭐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과장된 착색이나 특정 대역이 튀는 현상, 인위적인 부스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니터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스피커의 장점은 뭐냐? 일단 프로들이 음악 작업할 때 좋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음악 작업을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일반인들한테 이게 좋을 게 뭐야? 근데 왜 일반인들은 모니터 스피커를 쓰냐? 오래 들어도 귀가 좀 피로하지 않고요. 상당히 균일한 음질로 플랫한 아주 정확한 음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단점도 있어요. 이 잔향이 도는 그런 좀 맛깔스러운 느낌이나 음장감은 살짝 좀 심심하죠. 이 정도 크기 제품은 어느 정도 음장감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잔향이 적고 배음이나 뭐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살짝 좀 스테이지가 좁은 그런 느낌이죠. 모니터 스피커를 표방하고 잘 만든 모니터 스피커들이 주는 공통적인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 구입하실 때 요건 팁인데 주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는 근거리용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들으면 고역과 저역이 좀 다른 시간차를 두고 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달되는 고역 트위터 유닛은 살짝 뒤로 밀게 설계를 하고요. 느리게 전달되는 저역 우퍼는 좀 더 가깝게 설계하면 좋고 그런 모니터 스피커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모니터 스피커, 지금 이 MB6 같은 이런 스피커는 단점을 쉽게 보완해 주는 것이 여기 보이는 받침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살짝 위로 하면서 우퍼는 앞쪽으로 가고 트위터는 뒤로 살짝 밀리죠. 근거리에서 들을 때는 반드시 이 전용 받침대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니어필드용이라고 하죠. 니어필드용 스피커는 다른 투자보다 이 받침대가 훨씬 더 가성비 높은 투자예요. 이 받침대가 비싸고 좋은 받침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만 해도 상당히 음질이 향상이 됩니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자, 그리고 이거는 세트로 우퍼가 있다고 했죠. 우퍼는 따로 구입해도 되고 같이 구입해도 되는데 우퍼를 달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장감이 확 늘어나고 아까 말한 잔향이나 베이스의 이런 배음 이런 게 강해지면서 다른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신기하죠. 우퍼를 달면은 그래서 음악 감상용이나 홈시어터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평소에는 모니터용으로 쓸 때는 만약 뭐 우리가 모니터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퍼 분리하고 모니터 작업을 하다가 음악 들을 땐 아주 맛깔나고 빵빵하게 들을 때 우퍼를 연결하면 아주 가성비 높은 두 개의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평소에는 뭐 조용하게 쬐끄맣게 들을 때는 그냥 듣다가
홈시어터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좀 빵빵하게 듣고 싶을 때는 우퍼만 연결을 해주면 아주 박진감 있는 음을 즐길 수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크기의 한계만 극복한다면 참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크기 한계가 뭐냐면 이 제품의 우퍼 사이즈는 6.5인치인데 3인치, 4인치짜리 우퍼를 가진 모니터 스피커들은 아무래도 저역을 제대로 울리기 힘들고 저역을 모니터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5인치 되도록 뭐 10인치 이상, JBL 같은 경우 12인치 이상 이런 스피커들 많이 모니터 스피커로 내놓죠. 다만 우퍼가 8인치 이상 크기가 되면 스피커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4인치나 5인치 모니터 스피커들이 인기를 끄는 거죠. 이 지금 보이는 이 6.5인치 모니터 스피커는 책상에 못 올려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이 6.5인치가 그래도 저역을 잘 모니터 해주기 때문에 음악 작업은 하고 계신데 큰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고요. 의심할 바 없이 이 MB6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화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튜닝된 왜곡이 적고 분리도가 좋은 깔끔한 소리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에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6.5인치 크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 당연히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 테스트 중에서는 크게 느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볼륨이나 EQ, 오디오 잭이 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모니터 스피커로 쓰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죠. 일반인들은 큰 불편이 없고요. 그리고 크기가 꽤 크다. 기억해두면 후회 없는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프로들이 쓰는 시스템을 나도 한번 들으면서 아까 말한 듯이 그냥 소리가 정확하다는 거 외에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솔루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에디파이어 MR4예요. 이건 에디파이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좀 희생정신은 아니고 봉사정신? 봉사정신으로 내놓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이제 좀 더 비용과 크기가 감당이 되면 한 5인치 우퍼에 뭐 아담오디오 T5V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의 저형 모니터가 필요하고 더 큰 크기가 감당된다면 오늘 소개한 MB6는 아주 괜찮은 선택지예요. 가격도 오히려 저렴해요. 비슷한 6.5인치 우퍼를 쓴 칼리오디오 LP6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살짝 더 비싸고요. 스튜디오 모니터 목적으로는 사실 이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가성비를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MB6 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상 투자할 분들은 뭐 알아서 사시고요. 뭐 비싼 거 사세요. 제네렉 같은 거. 자, 진짜 마지막으로 모니터 오디오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보통 이제 모니터 오디오는 한 통 기준으로 팔아서 한 통 가격만 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입할 때 한 통인지 한 페어인지 꼭 확인해서요. 가격만 딱 보고 아 이거 저렴해서 그냥 이거 누가 볼까봐 빨리 샀는데 왔는데 한 통만 오는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나는 나름대로 오디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통을 잘못 사서 한 통만 왔다. 그래서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싸게 한 통 더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조심하시고요. 언젠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MB6는 이게 원페어 두 개 기본 구성이니까 뭐 그런 걱정 없고요. 자,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제품을 테스트할 기회를 가락전자에서 주셨는데 총 3분을 뽑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봉품이 갈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고요. 색상은 랜덤입니다. 자, 곧 추석이죠. 추석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리뷰가. 자, 혹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싸우지 말고 가서 연봉이 얼마냐, 자식 안 낳을 거냐, 결혼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 시간 보내시고요. 혹시 고향 못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면 그분도 그냥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 자,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